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초고층 쌍둥이 빌딩 드림타워 공사가 한 달 전부터 시작이 됐죠. 공사 현장 주변에 먼지가 나들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림타워 공사 현장과 붙어있는 골목길. 승용차 위에 뿌연 먼지가 뒤덮여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공사 현장에서 날아든 먼지가 이 일대 주택가의 차량들에 쌓인 겁니다. 세차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겁니다. 지금 황당하잖아요. 지금 황사 그 주의보 내린 것도 아니고 황사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하니까. 공사 현장 인근 사무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먼지가 사무실 안까지 들어와 책상 위에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공사장에는 5m 높이의 외벽이 설치됐지만 날아오는 먼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터파기 공사에 앞서 20년 넘게 방치됐던 콘크리트 구조물을 부수는 과정에서 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 산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산수 방법을 좀 늘렸고요. 먼지 저감을 위해서 장비 쓰는 데는 하우스를 좀 만들어 갖고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시는 공사 현장 외벽의 높이가 법적 기준인 3m보다 높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지금 먼지가 공기 중으로 넘어온다고 하는데 시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은 없어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부분의 계도라든지. 공사 기간만 3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공사 과정에서의 민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행위 제한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행위 제한 등의 권한을 국토부로부터 이양받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현행 주택법에 따라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고 민간 택지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예산 증가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의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32% 증가한 반면 제주로 이관된 정부 산하 특별행정기관 7곳의 예산 증가율은 2.8%에 그쳤습니다. 특히 국토관리사무도 10년 전 727억 원에서 올해는 588억 원으로 대폭 감소해 국도 개선 사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을 한꺼번에 하는 철인 3종 대회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6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인간의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철인에 도전하는 선수들이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3.7km에 이르는 바다 수영에 거침없이 나섭니다. 600명이 넘는 선수들이 바다를 수놓으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70이 넘은 노인부터 여성과 장애인까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 수영을 완주한 선수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사이클 경기에 나섭니다. 해안도로와 중산간도로를 잇는 180.2km 구간. 바다와 한라산이 공존하는 그림 같은 풍경을 배경으로 굵은 땀방울을 흘립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서 앞으로 삶에서 목표를 이루려면은 이걸 하면은 내 성공적으로 앞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합니다. 경기가 시작된 지 6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마라톤 코스에 진입한 선수들. 비까지 오락가락하는 후텁지근한 날씨와 싸우며 힘차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42.195km의 거리를 쉴 새 없이 내달리며 10시간 만에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일단 너무 기쁩니다. 이 제주가 워낙 그 철인들한테 유서가 있는 철인의 거의 고향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경치도 좋고. 제주에서 국제 철인 3종 대회가 열린 건 이번이 15번째. 어느덧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안도로를 타고 중산간도로를 이용해서 자연환경을, 그러니까 깨끗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코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제주 코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철인들의 열정이 제주의 여름을 더욱 뜨겁게 수놓았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그동안 쉬워도 너무 쉽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운전면허 시험이 연말쯤 다시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면허 취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청주 MBC 정재영 기자입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합격하는 기능시험. 합격입니다. 쉬운 데다 취득 기간까지 짧아 한국에서 면허를 따려는 중국인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在韩国考驾驶证比在国内考驾驶证比较简单的多，而且不需要等那么长时间，不需要预约半年，就是急来就随时来预约，随时就能考试，只要您会开车。 수강생들로 북적이는 한 운전 면허 학원. 시험이 다시 어려워진다는 소식에 방학과 동시에 학생들이 몰려든 겁니다. 이제 시험을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점점 시험이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이번에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빗발치는 상담과 문의에 자리를 비우기조차 힘들 정도. 전화 문의도 많이 늘었고 또 수강생도 약 한 전년도에 비해서 30% 정도 늘었습니다. 면허 시험장도 마찬가지. 시험 강화가 예고된 지난 2월 이후 2만 5천여 명이 응시해 지난해보다 37.3%나 늘었는데 고등학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려워지면은 이제 면허 따기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에 따러 왔어요. 기능시험 주행거리가 6배 늘고 경사로 멈춤 등 평가 항목이 5개 추가될 예정. 수많은 탈락자를 양산해 악명이 자자했던 직각주차, 이른바 T자 코스도 5년 만에 부활합니다.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이면 면허 열풍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완도산 전복이 중국 대륙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경기에 따라 휘청했던 전복 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 MBC 양현승 기자입니다. 자치단체와 어민들이 설립한 완도 전복 주식회사입니다. 바다에서 올린 전복의 껍질을 다듬고 가공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복 살만 손질해서 냉동한 가공품을 최근 중국으로 수출한 뒤 야간 작업도 많아졌습니다. 통조림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도 워낙 중국에서 물량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론 이제 활전복뿐만 아니라 냉동 전복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산 참전복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중국에서는 환경오염과 사육관리 실패로 최근 전복 생산량이 급감한 상태. 가격도 국내 유통가격보다 40% 비싸게 수출되고 있습니다. 가공 전복뿐만 아니라 냉장 상태에 살아있는 전복도 600톤 넘게 일본과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또 미국 대만에서도 반건조나 통조림 형태의 전복을 찾는 등 넓어지는 해외 시장이 내수 경기에 민감했던 전복 산업의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있어서 대만,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에까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그런 순회를 완도군은 중국에서 중추절과 결혼 성수기를 앞둔 9월 무렵 전복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물량 관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네, 태풍 네파탁은 어제 새벽 소멸됐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대 영향으로 현재 제주 전역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비양은 50에서 100mm가량이고요. 많은 곳은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남부와 산간에는 내일 새벽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더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미리 잘 대비하셔야겠고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어 각종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 관한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밤에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평년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낮 기온은 평년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남부 지역 비가 내리면서 오늘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네, 현재 구자와 성산의 기온 22도, 표선 23도, 낮 기온은 2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안개나 방무가 낀 곳이 있으니까요. 비와 안개로 인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삼지역도 종일 궂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온은 26도 내외에 머물겠고요. 물결은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점차 거세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광주와 김해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머물고 있고요. 그 밖의 공항 대체로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이번 비는 내일 밤부터 차츰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목요일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조직을 정비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성산읍 반대위원회는 신산리와 난산리, 수산 1, 2 등 3개 마을 비대위원장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자문단에 박희수 전 도의장과 고용호, 윤춘광, 강경식 도의원, 강봉수 제주대학교 교수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공항 후보지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온평리는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고 있는데 오는 13일과 14일 정부 부처와 국회를 찾아 제2공항 반대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자도 앞바다에서 화물선과 어선이 충돌해 3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제주시 추자도 남서쪽 15km 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2035톤급 화물선과 포항 구룡포 선적 39톤급 체납기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51살 박모 씨가 바다로 떨어져 해경에 의해 구조됐지만 숨졌고 해경은 화물선이 조업 중이던 어선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청년 구직자가 취업 후 받고 싶어하는 임금 수준은 174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을 이용한 청년 구직자를 분석한 결과 제주 지역 청년 구직자가 희망하는 평균 임금은 174만 원으로 전국 평균 178만 원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또 청년 구직자의 79.2%가 제주 지역에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행복마을로 안덕면과 4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최근 열린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읍면 분야에서는 서귀포시 안덕면이 선정됐고 마을 분야에서는 한경면 낙천리와 조수 1리, 청수리, 그리고 대정읍 신도 1리 등 4개 마을이 행복마을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정부 주관 제3회 행복마을 중앙 콘테스트는 오는 8월 말 대전에서 열립니다. 제주도는 유입 인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도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는 지역 또는 이웃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로 이주민과 토착 주민이 공동체 조성을 위한 방안과 이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방안 등입니다. 응모된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순위 없이 20명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